자,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 눈의 기능에 있어서 색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각이라고 하면 색을 인지하는 감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있어서 색깔을 인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망막에 있어서 시세포에 있어서 그 중에서 추체세포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 추체세포의 기능과 관련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색각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색각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시광선의 각 파장에 따라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태양광에 있어서 우리 눈이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영역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380에서 780 나노메타 정도까지 파장대를 의미를 하는데 이 파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광 감각을 일으켜 이때 이제 그 자극에 따라서 색깔을 인지하는 그 감각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색각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색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의 시세포에 있어서 추체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체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의 시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RGB 요 세 가지의 그 시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요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그 광 자극에 따라서 혼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요런 추체세포의 기능이다 보니까 일단 빛이 밝을 때 이 색각이 이제 잘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명수능 상태에서 색각의 어떤 기능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색의 3요소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 색의 3요소는 예전에 이제 미술 시간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색의 3요소라고 하면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색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색의 고유한 색깔, 그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 자, 요것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자외선과 가까운 영역대는 단파장대고,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파장대가 있고, 이제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대가 길어질수록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스펙트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파장대에 따라서 요런 식의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명도라고 하면은 이러한 색깔들도 색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인지되는 그 색감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명도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색을 인지를 할 때 어떤 상태에서 이 색이 어떤 상태에서는 이 색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똑같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느껴지는 그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나타낸 곡선이 비시감도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파장과 명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죠.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실제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정도를 이렇게 나타낸 곡선이 이제 비시감도 곡선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광각을 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밝을 때는 빛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 파장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녹황색 파장대 555 나노메타가 가장 밝게 이제 느껴진다. 그리고 약간 붉은색이 장파장 영역대가 조금 더 오히려 더 밝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제 청색깔 계열, 녹청, 그리고 약간 파란 색깔, 단파장 영역대의 어떤 색깔들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동일한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끼는 사람,
실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비시감도 곡선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도라고 하면 색의 밝기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채도는 색의 순수도, 원색이 순수도가 가장 높은 거, 채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다른 이제 색깔이 섞이게 되면 이제 순수도가 떨어지니까 그 채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의 3요소 하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내용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물을 일단 보려고 하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명소시 때에만 사물의 색깔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없다라고 하면 색깔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의 혼합, 예전에 미술 시간에서는 물감의 혼합에 대해서는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은 혹시 기억나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의 이 이제 삼원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됐습니다. 그죠? 감사 혼합을 합니다. 근데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과 이제 세 가지 색입니다. 아까 저 이제 주체 세포에 구성이 되어 있는 요 세 가지 색인데 이것이 세 가지가 섞이게 되면은 가산 혼합을 해요. 이제 흰 색깔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백색강을 갖다가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시켜 보게 되면은 그 백색강 안에는 모든 색깔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파장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별로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그 안에는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섞었을 때 이제 하얗게 되는 이제 가산 혼합을 한다라는 거 같이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녹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서로의 보색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 색각과 관련을 해서 색각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색각 이상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맹, 제일 흔한 게 정녹생맹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은 적생맹과 뭐 녹생맹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구분하지 않고 정녹생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적생맹이라고 하면 실제 이 적색과 보색 관계인 녹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적생맹이에요. 자, 그리고 녹색맹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 대해서 이것의 보색인 빛에서는 이것의 보색이 이제 마젠타라고 한 적자색이 되는데 이것의 구분이 이제 힘든 경우가 녹색맹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보색이 잘 구분이 안 된다. 요게 이제 생명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의 시감을 이제 이 생명을 이 적생명을 가진 사람, 녹생명을 가진 사람, 청황생명을 가진 사람 어떤 어떻게 실제적인 어떤 시감을 느끼게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보색 관계에 대해서 빛에 있어서의 보색 관계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이제 파란 색깔, 청색 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섞었을 때 무슨 색이 되느냐. 일단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다 섞었을 때는 빛은 가산 혼합을 하기 때문에 백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적색이랑 녹색을 섞게 되면 빛 같은 경우에 노란 색깔인 황색이 됩니다. 황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적색이랑 파란색인 청색이 섞게 되면은 마젠타 적자색이 돼요. 약간 보랏빛을 띤 적색깔, 적자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물감의 혼합이랑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녹색이랑 이제 파란 계열의 청색이랑 섞게 되면은 청록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서로의 보색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적색에 대해서 보색은 서로 마주보는 지금 청록색이 보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맹이다. 우리 이제 이 눈에 있어서 시세포 중에서 적색을 가지는 추체세포가 결여가 됐다라고 하면은 적색뿐만이 아니라 적색의 보색인 청록색의 구분이 힘들게 되는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어떤 외부를 봤었을 때 특히 뭐 신호등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랑 녹색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둘 다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요 보게 되면은 녹색도 보시게 되면 녹색에 대해서 보색은 지금 여기 마젠타 적자색이라고 하는 이제 요 색깔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적녹색맹이나 지금 녹색맹이라고 했었을 때 녹색이랑 이 마젠타의 이 보색에서의 이게 구분이 힘들다는 게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적색맹, 녹색맹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록색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명히 색깔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민감하게 느낄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청황색맥이 있는데 청황생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시세포 중에서 추체세포 중에서 청색에 해당하는 B 이제 파란 색깔 그 추체세포가 결여된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생명 색각 이상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하고 청색에 해당하는 파란색하고 황색깔 노란색 이 구분이 힘든 고러한 색각 이상이 청황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요것에서 이제 서로의 이제 보색 관계가 어떤 색깔이 서로 보색 관계인지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색각 이상을 살펴볼 때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에 있어서의 삼원색 그리고 요것들의 혼합 관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색각 이론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색각에 대한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발표가 됐긴 했지만, 지금 가장 유력하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영 헬름홀츠의 이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 전에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망막에는 세 개의 시세포가 있다. RGB, 빨간 색깔, 녹색깔, 파란색에 반응하는 세 개의 이제 시세포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자극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흥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색깔을 인지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영 헬름홀츠가 이제 발표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색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그리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색각과 관련한 이론은 요 이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실제 이제 뭐 정상적인 색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다양한 색깔에 있어서 뭐 이제 인지가 불가하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제 실제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이 색깔들을 다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망막에 있는 그 추체세포 세 가지 중에 이 추체세포의 기능이 뭐 결여가 됐다. 추체세포가 없다. 기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색감으로 이제 인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이제 색각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색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색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치거나 그렇게 치료나 뭐 이런 건 불가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살펴볼 색각장애의 형태는 전색맹, 제1색형 색각, 단색형 색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색각 장애의 형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전체가 다 이제 어떤 색각 기능에 있어서 결여가 된 상태. 즉, 우리 이제 망막의 시세포 RGB에 해당되는 추체세포 세 가지가 모두 다 없는 거예요. 추체세포 자체의 어떤 기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색각을 모두 다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외부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인지가 안 되면서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명암 정도의 진하고 어두운 정도의 밝고 어두운 정도의 명암 정도만이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제 인지만 가능하고 색깔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타내놨죠. 모두 다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생명이라고도 하고 요것을 이제 일색형 색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단색형 색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눈에 있어서 세 가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추체세포 모두가 결손이 된 그러한 이제 상태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단색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 이 삼원색에 대응하는 시세포 RGB가 하나도 없는 눈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봤었을 때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명암 농단만이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죠. 밝고 어둡고 진하고 연하고 이런 정도만 구분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시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추체세포가 모두가 결여가 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제 중심시를 가지고 어떤 사물의 어떤 디테일한 형태적인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시력을 측정할 때 기준을 봤었을 때, 그럼 당연히 시력도 추체세포가 없기 때문에 시력이 불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생명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추체세포가 그 기능이 추체세포가 없으면 추체세포가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추체세포가 하는 기능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명소시, 밝을 때 활동하고, 그리고 형태시, 정확한 사물의 어떤 그 형태, 디테일한 형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색깔을 인지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추체세포의 기능인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밝을 때 이 추체세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추체세포가 없다. 이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밝을 때 명소시에 적응을 할 수가 없겠죠. 명수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눈부심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주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진, 눈떨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밝을 때 추체세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밝을 때 시력이 더 떨어지는 주맹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야에서의 중심암점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망막에 있어서 시세포 분포를 봤었을 때 추체세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까? 황반부 중심화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고,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분포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 있는 이 추체세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심부에 암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체가 어디에 있는가, 추체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것의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 한번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이제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전생명에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흔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인구의 한 0.003% 정도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색각 장애에 있어서 전생명, 일색형 색각, 단색형 색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이 전생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단순하게 이제 전생맹 같은 경우에는 추체세포가 모두 다 없다. 그래서 추체세포 기능이 완전히 결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돼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전생맹 같은 경우에는 RGB 3원색에 대응한 C세포가 하나도 없는 경우고,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흑백의 농담만 이제 흑백으로 명암의 정도, 농담의 정도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제 유전 형식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전생맹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간체 일색형 색각이 있고, 두 번째, 추체 일색형 색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요. 간체 일색형 색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특징이 고스란히 완전히 이제 추체 기능이 결여됐었을 때 어떤 형태시도 불가하고 색각시도 불가하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특징들을 그냥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전생맹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체 일색형 색각이라고 하면은 추체 기능 완전히 없는 형태시 안 되고 색각 기능 안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추체 일색형 색각 같은 경우에는 색각만 안 되는 거예요. 색각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체세포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시 이런 거는 가능을 하거든요. 형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색깔은 인지는 못하지만 시력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체일색형 색각은 아주 전형적인 그 단색형 색각 이상자들, 완전히 추체세포의 기능이 결여된 형태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고, 추체일색형 색각은 조금 그 상태가 괜찮은 거죠. 단순하게 추체세포가 가진 색각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자, 간체일색형 색각은 형태시 안 되고 색각시 안 되고 명소시 때도 굉장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형태나 색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추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고요. 시력이 0.1 정도, 이거보다 좀 안 좋은, 왜냐하면 형태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리고 명소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밝은 곳에서 추체세포의 기능이 이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눈부심이 있다. 그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었던 안진, 안구진 이렇게 눈의 흔들림 이런 것들 다 호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반면에 추체일색형 색각은 추체 기능 중에서 색각에만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체 기능 중 색각이 없는 건 지금 이거는 오히려 더 그 단색형 색각 이상에서도 그 빈도적으로 봤었을 땐 더 드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시력은 괜찮다는 얘기죠. 자, 시력이 괜찮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이제 이 경우에는 추체세포의 색각 외에는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명소시에서도 명수능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명 이런 거 없고 주맹 이런 거 동반하지 않아요. 밝을 때 시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시력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색깔에만 구분이 이제 안 되는, 색깔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맹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이런 형태로 이제 느껴지게 될 텐데 색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아주 전형적인 간체 일색형 색각의 형태가 로 나타나는지 요게 좀 빈도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아니면 조금 나은 형태인 추체 일색형 색각, 단순하게 색깔만 인지가 불가한 경우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분 생맥 이색형 색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생맥이라고도 하고 이색형 색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추체세포 RGB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결여된 생맥을 부분 생맥 제2색형 색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추체 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물론 하나가 결여가 됐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시력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제 시기능을 하는 사람보다는 시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추체세포가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가지고 있는 세 개 중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색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색깔을 인지하기 때문에 색깔 자체는 정상적인 그 색깔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시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건 역시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성염색체, X염색체의 열선 유전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반성 유전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이 부분 생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